예, 기업 IT 프레임워크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어댑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어댑터 패턴은요, 무엇을 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냐면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로직을 사용하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바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공개하는 부분을 중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업이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이 로직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나는 어떤 로직을 쓰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죠. 보안에도 특별히 좋죠. 그래서 이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클래스 만드는 법, OCP 만드는 법, 오픈 클로즈 프린서플, 그 위임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 패턴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을 지켜서 우리 회사에 IT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OCP, 위임, 그 다음에 어댑터 패턴, 클래스 만드는 법, 세 개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몇 개를 더 추가했지만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뒷부분에 설명할 건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객지장 프레임워크를 객지장으로 자바로 짠다 그러면 다 마이바티스 쓰거든요. 그 JDP 쓰는 경우에는 다 마이바티스 쓰는데, 거기서 쓰는 마이바티스의 컨셉이 여기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로직을 숨기고 차단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의 어떤 강점은 뭐가 있냐면, 이것들을 우리 회사 IT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하면 우리 회사 IT 프레임워크에 좀 더 보안도 강화되고 개발자를 분리시킬 수 있고 이쪽의 변화가 이쪽에 전달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객지장답게 개발하는 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전 시간에 말하는 어댑터 패턴은요, 로직과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안상에도 좋고요. 이쪽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이쪽에 영향 안 미치는 것도 좋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 짜는 사람이 이 로직을 알면 안 돼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노랗게 칠한 이만큼이 우리 회사 IT 프레임워크가 돼야 되는 거고요. IT 프레임워크가 있는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짜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것만 보고 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객체지향답게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 장치가 어댑터 패턴이에요. 조민호가 뽑은 디자인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것 1등 어댑터 패턴입니다. 이해하셨죠? 디자인 패턴에 22개인가 정도 20개인가 22개인가 있죠. 다 이제 고마지 오래돼서 그런데 1등이 어댑터 패턴이고요. 제가 일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썼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디자인 패턴 넘버 1 어댑터 패턴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를 두 번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템플릿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인데 그걸 템플릿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보세요. 어떤 동작이 있어요. 오픈하고 프린트하고 클로즈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런 메소드가 있고 이 동작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디스플레이라는 데 가보면 처음에 오픈했다가 프린트를 5번 하고 그다음에 클로즈하는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말 그대로예요. 템플릿이에요. 모양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할 때 여기다가 오픈, 프린트, 클로즈만 정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때 다르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세 개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세 개의 메소드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연관된 걸 클래스를 묶어 놓고, 연관된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메소드로 정해 놓고, 그걸 여기 본 것처럼 앱스트랙 클래스 묶어버린 거예요. 앱스트랙으로 묶었으니까 당연히 이걸 상속받은 데서 구현을 하겠죠. 이해하셨죠? 인터페이스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그 인터페이스 썼었죠? 두 개의 차이를 요번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포커스는 템플레이트에서 패턴이니까 요거를 한번 보죠. 그 템플레이트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상속받아서 이걸 상속받아서 싱글. 보이시죠?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구현된 클래스죠. 요건 추상 클래스고. 보이시죠? 추상 클래스고, 요건 구현된 클래스고.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오픈, 프린트, 클로즈로 구현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관되느냐,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는 여기서 정의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템플릿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형태로 구현해서 쓰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발자가 여러 명이 들어와도요, 내가 이걸 정의해 놓고 나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사실은 똑같이 구현하죠. 다. 이 사람도 오픈, 프린트, 클로즈를 구현하고, 이 사람도 오픈, 프린트, 클로즈를 구현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오픈, 프린트, 클로즈 갖다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표준으로 정해져 있죠. 앞에. 어디에? 추상 클래스의 디스플레이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럼 요걸 이렇게 쓴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쓰느냐면요. 여기까지는 이제 IT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일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추상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거기다가 구체화된 클래스를 할당한 다음에, 할당한 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인들 책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앱스트랙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걸 이용한 캐릭터나 스트링 디스플레이는 다 기업 IT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개발하는 거는 이제 메인.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알겠죠? 내가 언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IT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 짜면 안 된다고.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오늘날의 세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짜는 거,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 노력이 주제 10이라고 하면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5에서 6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가 메인인 거예요. 이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좋은 그 가치가 있는 일이냐면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면 알아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레포트 같은 걸 짜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개발자 한 명당 레포트 프로그램 하루에 하나도 만들기 힘든데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있으니까 상속받아서 해버리면 되잖아요. 하루에도 6개, 5개씩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빨리 짜게 되고 유지보상 쉽게 하니까 토탈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전산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오늘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걸 언제 쓰는지를 한번 저희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레포트를 같은 걸 보통 보면 일반 비즈니스 짜다 보면 레포트를 많이 짜잖아요. 그럼 레포트 보면 뭐 앞에 부분 찍을 때가 있고 저작권 찍을 때가 있고 레포트 내용 찍을 때가 있죠. 그럼 이건 다 모양이 다 똑같지 않나요? 그 레포트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를 어디다 정의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앱스트랙트 클래스, 레포트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대가리, 그죠? 바디, 푸터,
그다음에 찍 디스플레이는 대괄호 찍고 콘텐츠를 갖다가 뭐 일정 부분 반복시키고 붙어 찍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서 레포트를 찍는 템플릿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레포트를 찍고 싶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상속받아서 헤더를 구현하고 콘텐츠 구현하고 푸터를 구현하면 되죠. 실제로 찍는 건 어떻게 했죠? 여기서 찍으니까 구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잘 객치장 프로그램은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물어보죠. 객치장 설계는 부스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그거 제대로 다 하는 친구도 별로 없죠. 왜? 이런 걸 다 모르니까. 보세요. 프로그램을 그냥 짜는 게 아니고요. 객치장 프로그램에서는 레포트를 짠다. 그 레포트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를 분석해내야 돼요. 그럼 이런 레포트일 때는 우리 템플릿 메소드를 적용해볼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개발자가 들어오면 너는 인사부 레포트를 찍어. 인사부 레포트를 찍을 때는 요거를 구현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구현하고 요거 구현하죠. 근데 찍을 땐 어떻게 찍어? 요 순서대로 찍는 거예요. 레포트에 따라서 이게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 업무에서 이 템플릿 메소드에 이런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묶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요, 의외로 써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레포트만 했지만 화면 구성도 사실은 비슷하죠. 입력하면 출력하면 사실은 모양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묶어주기 위한 하위 레벨의 어떤 그 클래스로서 체계화시켜주기 위한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디자인 패턴에서 보면 꽤 쓸모있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만 잘 구현하게 되면요, 입력하면, 출력하면, 레포트 화면 같은 걸 갖다가 체계화시킬 때 되게 좋고요. 여기다가 어도터 패턴까지 같이 묶어서 써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끝내야 되는 한 가지만 할게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뭐 디자인 패턴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적용하면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죠. 디자인 패턴을 모두 다 적용하는 게 디자인 패턴의 목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디자인 패턴은요, 이 중에 이 패턴은 이러이러할 때 쓰는 거니까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갖다 쓰라는 거지, 이 디자인 패턴을 반드시 적용해라, 이 패턴을 모두 써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니까요. 콘셉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요런 경우에 이렇게 짜라는 패턴이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업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런 거는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이디어 들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도터 패턴도 마찬가지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있죠. OCP도 여기에 이 패턴급에 속하죠. 여지껏 저한테 보는 세 가지 패턴은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떠할 때 쓴다는 걸. 그 다음에 거기다 맞춰 적용하시면 돼요. 어쨌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입력하면, 출력하면, 레포트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정형화된, 바뀌는 포맷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할 때 적용하면은요, 좋을 것 같고, 스페시픽한 레포트 같은 거 말고, 데일리 레포트 뭐 이런 것들 쫙 매번 나가는 거, 똑같은 패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입력하면 구성할 때도 괜찮죠? 여기 보면 화면에 입력하면도 보면 또 모양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써보시면 되게 제가 덕을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덕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까지 2개, 그러니까 50개까지 3개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저희 뜻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패턴을 언제 쓰는 거냐. 그래서 템플 베스트 패턴을 언제 쓴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다음번에는 이제 또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이거 OCP랑 비슷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강하면서 다음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